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짓밟아 버릴 거라는 기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 그리하여 쉽게 희생자가 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필요할 때는 마음의 단추를 잠글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바바라 베르크한. 당신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그러므로 내면의 비판자도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라.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를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비판자다. 침울해 있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는 속으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주의하자. 자꾸 스스로를 깎아내리다 보면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생각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평소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가? 자주 휘둘리는 편이라면 그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당신을 위한 보호막을 설정하자. 다른 사람들의 기분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직업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관계의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상대를 이해하지만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평소 공감 능력이 높은 편인가? 때로는 됐어, 알 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필요할 때는 마음의 단추를 잠글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사람들에게 치이고 휘둘릴 우려가 있다. 의식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자. 세상과 거리를 두자. 감정을 자기 안에 머물게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 자신에게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정은 이상한 게 아니다. 타인의 기분과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은 울고 싶을 때 울 권리가 있다. 다만 상대가 운다고 해서 무조건 양보할 필요는 없다.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깐 멈추는 것이 최상이다. 모든 것은 사소한 마찰에서 시작될 때가 많다. 일단 멈추지 않으면 자칫 번거로운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그 바람의 원래의 목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즉흥적으로 감정이 앞서서 한 방 먹이려 했다가 반박에 반박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도 있다. 공격을 받거나 압박이 올 때 대담하게 일단 멈추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당신이 원래 바라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대가 끌고 가려 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때 생각 좀 해볼게요 라는 말로 방어할 수 있다. 그 말로 마침표를 찍어라. 바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약간 고집있게 나가라. 녹음기를 돌리듯 자신이 원하는 말을 반복하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침표. 다른 말은 하지 마라. 시간 압박이나 조급함에 휘둘려선 안 된다. 불이 났거나 누군가 피를 흘리고 있지 않은 이상 정말로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 일은 별로 없다. 분노가 끓어오를 때 평정함을 선택하라. 화를 내면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이 마비된다.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조망 능력, 인내심, 내적 평온, 지혜, 유머가 다 사라져버린다. 화를 낼 때 우리는 멍청해진다. 멍청해질 뿐 아니라 나아가 병이 든다. 심장질환과 스트레스 질환의 대부분은 어떤 사건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함으로 발병하는 것들이다. 분노와 흥분은 당신을 바보로 만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당신을 아프게 만든다. 그냥 넘겨짚지 말고 정보를 수집하자. 호기심에 일어선 안 된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그 일과 관계된 사람들과 이야기하자. 화내는 것도 결정이다. 화내고 성내는 일은 늘 조그만 것에서 시작한다. 뭔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마음속 해석이다. 사람이나 사건을 저주하고 운전자나 사물에 욕설을 퍼붓는 것은 당신의 신경계만 들끓게 할 뿐이다. 불쾌한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자.
화를 돋우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지 말자. 늘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있기에 화가 더 끓어오른다. 당신은 평정함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화내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화내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당신의 권리다.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경솔하게 혹평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지금 당신이 흥분하는 일이 사실은 작은 일임을 상기하자. 살아오면서 여태껏 많은 일들에 꽤 너끈하게 잘 대처해오지 않았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일을 곱씹지 않도록 조심하자. 되새김질하다 보면 금방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른다. 과거는 뒤로 흘려보내자. 좋아하는 것,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에 주의를 돌리는 편이 더 낫다. 당신은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다. 화를 낼 것인가, 웃어버릴 것인가. 고민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 걱정은 화와 분노만큼이나 스스로를 상하게 한다. 우리는 걱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고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걱정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다. 걱정을 끝내려면 현재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우선은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자. 걱정하는 상태는 행동력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고민하는 대신 행동하자. 그러고 나서는 원하는 것, 바람직한 것을 더 열심히 하자. 걱정하는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가?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앉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소망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걱정에서 해방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걸음은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의식적으로 떨쳐버리는 것이다.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잠시 신발을 벗고 모래를 털어버릴 것이다. 생각하고 숙고하고 절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행동만이 불편한 압박을 끝낼 수 있다. 걱정되는 일이 일어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 자꾸 미래로 날아가지 말고 이 순간에 충실하자. 현재에 발을 붙이자. 자꾸 미래를 그리게 된다면 원치 않는 부정적인 미래가 아닌 바라고 악망하는 긍정적 미래를 그려야 한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는 늘 당신의 선택이다. 현재에 집중하자. 주변을 돌아보며 당신의 눈에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일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체의 힘을 느껴보자. 화와 분노와 걱정을 몰아내면 자동적으로 두 가지 소중한 선물이 주어진다. 바로 평정심과 더 많은 에너지다.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기에 삶은 더 수월해진다. 지금까지 흥분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걱정도 많이 하며 살았다면 당신은 열정적인 사람이 틀림없다. 속에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화나 분노, 걱정으로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마라. 남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까? 내가 다 궁금하다. 분노와 걱정에서 벗어나기, 판단을 중단하라. 화와 분을 떨쳐버려라. 몇 번의 심호흡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 화가 많이 났을수록 몸을 많이 움직여줘야 화가 날아간다. 흥분하게 만든 일이 크게 보면 별일 아님을 상기하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마음을 편히 가지고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다. 나중을 생각하지 말자. 오로지 현재에 주의를 집중하자. 걱정을 몰아내고 현재에 집중하라. 바바라 베르크안의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나무생각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맞아요. 아무리 행복한 시간이 좀 길게 이어지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진짜 무슨 인생에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하거나 내가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상대는 계속 교활한 행동을 하고 나를 좀 궁지에 몰아넣는, 그냥 직장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남한테 얘기할 때 은근히 내가 했다고 암시하는,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끔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1대1로 조용히 얘기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줬더니 나중에는 혼자 당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진짜 이게 삶을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은근히
이게 진짜 나를 뭐 당장 죽이거나 큰일에 빠지게 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내 평판을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없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자주 나타나고 만약 안 만나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일하면 되지 뭐. 그래 조금 도와주자. 좋게 좋게 마인드가 이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말로 교활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게 부탁을 하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 굉장히 갑자기 상냥하게 변해요. 저같이 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단순한,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게 나오면 진짜 좋은 줄 알고 이 사람이 개과천선했나? 마음을 바꿔먹었나? 왜 이렇게 상냥하지 갑자기? 근데 뭐 어차피 나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 사람이랑 나쁘게 지내서 좋을 거 없으니까 그냥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도움을 받을 때라고 뭐 남들한테 날 좋게 얘기하냐?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너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살 순 없잖아요. 진짜 이걸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아주 쉬운 일,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까지 내가 일부러 안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내 일을 못하면서까지 도와줄 사람은 절대 아니다. 진짜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으면, 진짜 글로 적어놓지 않으면 또 당한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일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삶의 태도 자체가, 습관 자체가 다르고 아마 평생 서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사람을 잘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당하고 살지? 바보 같아.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걸려들어서 또 일할 거야. 내가 그 크레딧은 다 취해야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근데 또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좀 건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해. 저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자. 특히 평소에는 좀 냉정하게 대하다가 지금은 다정하게 부탁을 하고 있잖아. 도와주자. 생각하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사람 눈에는 호구로 보이는 거죠. 제가 생각한 건데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서도 당하지 않고 사는 법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 이런 거를 확실하게 정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쵸, 판단을 할 필요는 없고 얼마만큼 도와줄 것인가 사람들을 이걸 정하는 것처럼 좀 교활하고 못된 사람들한테는 딱 그만큼만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좀 사서 고생하는 남의 일까지 좀 떠맡는 스타일이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남들도 나처럼 살 것 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왜냐면 이게 또 실망으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좋아하고 싶은데 실망이 계속 오면 결과적으로 막 인간관계를 피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려면 잘 알지도 못할 때 막 판단해서 끊어내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됐을 때는 좀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이랑 똑같은 게 그 힘을 아껴서,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에 좀 독 같은 사람한테 도와줄 에너지를 아껴서 나한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참 미니멀리즘의 철학은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없네요. 여러분의 귀중한 공감 능력, 독이 되는 사람한테는 꼭 아끼시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한테 그 아낀 에너지를 마음껏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